예. 그 추세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합니다. 추세. 근데 이 추세라는 것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캔들이 있으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죠? 선을 긋죠. 추세가 있다.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뭐냐면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꼭 추세가 바뀌어요. 그죠? 아,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네라고 추세 확인이 될 정도로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추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빨리 알 수 있을까? 꼭 이 캔들의 윗선과 아랫선을 그어가지고 알 수 있을까? 여기에 차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추세는 얼마나 신뢰도가 갖고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은 보조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일목균형표, 뭐 일목균형 있죠? 뭐 거래량 관련된 지표가 있죠. 그 다음에 가격에 관련된 지표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가격이죠. 거래량도 있고요. 일목균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과거에도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랬을 거라는 그 전제 조건을 단 기술적 보조 지표가 아닌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동평균선입니다. 가격 이동평균선. 이거는 평균적인 값이에요. 수학적 값이에요. 이동평균선 값은. 그쵸? 일목균형표는 뭡니까? 과거에 이런 패턴과 이런 일자, 뭐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뭐 2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음복이 나오면은 며칠 뒤에는 항상 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술적 지표에 명확한 전제 조건을 깔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을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오케이. 이거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지표를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알려진 지표이면 지표일수록 요게 안 맞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대외적 악재, 대외적 변수에 따라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은 통계적 지표를 쓰는 것보다는 네, 수학적 논리와 가까운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선형회귀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되게 쉽습니다. 자, 제가 점을 두 개 그려볼게요. 이거를 직선으로 이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우겠습니다. 자, 선이 점이 두 개인데 여기를 이거밖에 뭐 이을 수가 없죠. 이거보다 두 개를 같이 가장 가깝게 직선으로 이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예요. 그렇죠? 예,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점이 세 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거죠, 이렇게. 요 추세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점이 꼭 여기 있는 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점이 점이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네. 선이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그쵸? 여기서 봤을 땐 추세가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 가서 봤을 때 추세가 이렇게 되지만 이게 결국에는 흔히 말하는 벡터 값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죠? 추세예요. 자, 그러면은 더 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되겠죠? 그 수학적 값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요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트렌드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요 트렌드로 봐야 될 것이냐, 요거를 5개씩 묶어서 어떠한 곡선으로 나타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의미한 값을 내기 위해서는, 보십시오. 유의미한 값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점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요, 5개 있어야 됩니다. 5개 있어야 돼요. 5개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만들었을 때 요거에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y는 뭐 ax 플러스 b다, 이런 함수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직선식은 얼마의 신뢰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R 스퀘어 값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차트에 넣어서, 그럼 나는 이 트렌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얘가 추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요게 이렇게 봤을 때는요, 뭡니까? 하락 추세죠. 근데 이걸 이렇게 당겨 보니까 뭐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변곡에 요 변곡 있죠. 요 변곡 지점이 얼마입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그죠? 3달 중에 한 달에 해당이 돼요. 3분의 1이 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세를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는데 3분의 1이 소비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추세 전환을 아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돈을 버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우클릭을 누르시고요,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다 L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리니어 리그레션 라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 약자로 LRL입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은 위에 하나 뜹니다. 여기서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뜨죠. 주황 색깔로 보이시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 기간이에요. 피리어드 기간입니다. 요거를 21선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20. 자, 이렇게 해놓으면 뭔 말입니까? 아,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에 20일에 점이 막 찍혀 있는데 그거를 뭐 한 거예요? 최대한 직선으로 이은 겁니다. 그 이은 것들을 연속적으로 나타난 선이에요. 이거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식을 하면서 요거를 들어보시거나 이거 이렇게 써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보조지표는 대부분 안 알려져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지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있죠, 20선이 파란 색깔, 그죠? 자, 요거를 제가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20선을. 자, 파란 색깔은 파란 색깔은 제가 다 지울게요. 요거 좀 지워보겠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자, 파란 색깔은 20선, 2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20일의 가격을 평균을 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자, 주황 색깔은 뭐냐면은 선형회귀 20선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20개의 선, 20개의 점을 가장 유사하게 지나가는 선을 하나 그려서 그거를 어떠한 그 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생깁니다. 자, 뭐가 생기냐면요. 선형회귀가 기울기가 어때요? 변곡이 생기는 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일단 20선입니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주가의 기울기와 이 변곡의 기울기가 같습니까? 다르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러진 않죠. 근데 요 기간을 설정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상당히 유사하면서 선행적으로 이 값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LRL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 트렌드가 기울기가 양이냐, 기울기가 우상향이냐, 이렇게 우상향이냐, 아니면 내려가 있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 선형회귀 값의 평균 값이 하향이냐, 상향이냐를 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하나는 이동평균선이 21선입니다. 하나는 LRL의 선형회귀가 이 시기의 선형회귀를 그은 선이에요. 두 개는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원리 간단합니다. 솔직히 이거를 말하는 분은 제가 못 봤는데,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제가 자 편의상 제가 5개를 하겠습니다. 주가가 종가상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칩시다. 자, 그러면은 요 5일의 평균 가격인 요 정도 위치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지워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평선이 요 5개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선형회귀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 5개잖아요. 5개 선을 이렇게 그어요. 그죠? 그때 요 값의 선형회귀 이 선을 직선선으로 해서 수식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 하나가 더 생겨 여기 지워지면은 선형회귀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선형회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평균값보다는 낮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골든 크로스가 생깁니다. LRL이 뚫는 시점이 생겨요. 이게 뭐냐? 추세 형성이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뚫잖아요. 여기 뚫잖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평균값의 기울기 값에 해당되는 게 이평선보다 뚫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형성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LRL이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 또 중요하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같이 보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과의 갭 차이.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같다고 하는 건요. 이 같은 건 뭔지 아십니까? 같은 거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럼 이거는 선형 회귀값과 이동평균선 값이 똑같은 거예요. 같아요. 같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같은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그 값이 같은 시점이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여기 셋, 요 찝힌 점 있죠. 요거의 앞에 20선을 봐보세요. 그러면은 비추세입니다. 비추세요. 여기 이전 20선 20개를 봐보세요. 그러면은 추세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요 구간에 20개 보겠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서 보십시오. 20개면 여기죠. 추세 있습니까? 자, 요거 추세 있습니까? 추세가 없죠. 추세 있습니까? 추세 없죠. 네. 추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추세가 없는데 이 추세가 없을 때 선형 회귀값과 이 추세가 없을 때 20개의 평균 가격과 같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완벽한 비추세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가 지금 선 아래로 되니까 추세 하락 상태에서의 완벽한 비추세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알아두실 거는 여기가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 시점입니다. 근데 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시점이 쉽게 오진 않습니다. 예, 쉽게 오지 않아요. 그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처럼 쉽게 그 신호가 발생되는 선은 아닙니다. 선은 아니고 이렇게 선형 회의값이 나타나는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뭡니까? R스퀘어 값이 있어요. R스퀘어. 자 이게 요 추세가 어쨌건 형성이 돼 있는데 요거는 완전 선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R스퀘어 값이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이라는 거는 100%라는 거예요. 신뢰도가.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선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선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0.95 이상이에요. 95%. 95%의 신뢰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클릭을 하시고 지표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R을 누르세요. R 누르시면은 밑에 쭉 내려보시면 R 스퀘어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뜹니다. 그죠? 요것도 같이 20 기준으로 R 스퀘어드 값을 누르세요. 자, 누르셔가지고 이거의 유의미한 값을 내가 몇을 할까라고 하면은 기준값을 60 이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세요. 확인. 색상. 원래 색칠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거를 60이 아니고 0.6 죄송합니다. 0.6 이상 그럼 60%거든요. 자 이렇게 챘죠. 이 무슨 말이냐? 요 지금 검은색 구간에 해당되는 구간은 뭐냐면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R 스퀘어드 값이 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었어요. 선형으로. 요 시기요. 요 시기 신뢰도가 R 스퀘어 값이 0.6이다. 그러면은 요 식은 얘네들 넣었을 때 한 60%는 만족하는 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선을 그어요. 그럼 비스무리하게 같은 그으려면 이렇게 그을 겁니다. 그러면은 값을 넣었을 때 얘는 상당히 유의미한 값을 나오겠지만 얘는 좀 다르겠죠 값이. 그렇죠? 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가 60% 이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요 검은 색깔이 그죠? 자 그러면은 뭘 대입할 수가 있냐면 이걸 뭘 대입할 수 있냐면 뭐가 좀 더 신뢰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보는 건데 자 보십시오.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골든 크로스 나왔죠. 여기에 골든 크로스 나왔는데 이때 골든 크로스 나왔을 때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신뢰도가 없죠. 그렇죠. 신뢰도가 없죠. 이건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추세가 형성된 것 같아서 선을 그었지만은 이거는 다른 값에 대입을 했을 때
fault, 잘못된 결과를 낸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승을 할 수 없는 그런 지표의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자, 딴 거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여기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없죠. 신뢰도가 없습니다. 딴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나왔을 때 어디냐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 왔을 때 60% 정도의 이 검은색 구간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미 형성이 돼 버렸죠. 여기는 뭔 뜻이에요? 아, 이런 추세가 이미 확정된 어떤 트렌드로 확정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신뢰가 있게.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도 강력한 상승이 어느 정도 이어집니다. 요 60% 이상부터는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도 그렇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그죠?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도의 방법인데 이미 추세가 형성된 거예요. 0.8 이상이면 이미 엄청난 추세가 형성된 겁니다. 그죠? 0.8, 요 구간. 여기면 이제는 과열권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가 들어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분할 매도가 하는 게 좋다. 즉 LRL과 이동 평균선의 그 골든 크로스 나오는 그 시점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추세가 이미 형성돼서 R 스퀘어 값이 0.8, 80%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추세가 형성됐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분할 매도의 시점으로 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이미 골든코스 나왔고요.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나옵니까? 신뢰도가 80%가 이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요 추세는 이제 형성이 이미 됐다라는 거예요. 공식화 됐다. 지금 무슨 말이냐? 누가 보더라도 요 구간은 이미 과열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당장 내일 밑으로 내려가도 이상한 게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거 좀 볼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보 구간일 때, 횡보 추세일 때, 그리고 하락 추세일 때를 보셔야 됩니다. 하락 추세일 때. 자, 지금 보면은 자, 보세요. 원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뭐가 되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면 뭐가 되냐면은 최저치가 나와요. 최저.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회기선을 그은 것과 이동평균선의 값이 똑같아. 그러면은 완전 비추세거든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오류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뒤쪽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신뢰도가 살짝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지만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있죠. 내가 만약에 이때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야, 이거 골든 크로스다. 이거 좀 미추세 끝났다.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쵸? 요 시점에서. 자, 근데 밑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 갑자기 신뢰도가 여기서 증가를 해요. 여기서 증가하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서 증가를 합니다. 신뢰도가. 그럼 뭘 알 수 있다? 이거는, 가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떨어집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 구간 여기죠.
여기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봤어요. 근데 요 시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저점을 가리키죠. 아까 여기서는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나왔고요. 여기서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나왔어요. 여기가 더 신뢰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추가 이런 하락을 해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뚫었는데 급격히 올라가죠. 여기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갑니다. 급격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급격히 신뢰 추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대세 하락장에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몇 개 없다는 거 제가 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 지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야, 이거는 무조건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맞는 지표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락 추세, 대세 하락인 1년 넘은 하락에서 몇 번의 오류가 발생하나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신뢰도거든요, 역시. 일단은 요 구간에서는 요걸로 오류를 찾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오류를 못 찾아요. 그죠? 못 찾았습니다. 이거는 못 찾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여기서 이건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네모를 칠게요.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에서는 대부분 오류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지표를 사용했을 때 여기는 지표를 어, 오류를 범했고요. 여기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이 구간은 골든 크로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를 피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 구간 여기입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여기도 오류를 실패했죠. 여기 오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이 구간 그 다음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어느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간 게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류가 두 개 있었습니다. 대세 상승 하락에 60% 하락이 하락했을 때 오류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위치는 만약에 내가 꼭지에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 하나,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여기 넷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대세 하락장에서 어쩔 수 없이 오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서도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중에서 네 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일곱 개 중에 네 개를 피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하락 추세에서도 신뢰도 높다. 지금 여기 다시 상승하는 위치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뚫었잖아요. 여기가 이게 그냥 5일선, 21선 이동평균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0.6이 넘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요 위치 0.6이 넘어갔지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떴죠.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매도 시작하는 겁니다. 왜? 추세가 이미 형성됐다는 것을 확인한 날이에요. 20평균에서. 자, 보시면은 20평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요. 여기죠. 그쵸? 여기입니다. 하나 더. 여기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거만 놓고 보잖아요. 그럼 추세가 형성됐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근데 요 정도 형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나타낸 지표이고 그 여기가 상단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마찬가지로 주가가 여기서
딱 했을 때 여기가 좀 신뢰도 높아졌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20개를 봤을 때 여기인데 요것도 추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기서 어떻다는 거예요? 요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0.6이라는 값은 어떤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수량을 늘리고 줄이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다른 것도 볼까요? LX세미콘입니다. 요것도 요 지표가 나오면은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류가 뭐가 있죠? 여기가 있죠? 여기. 그죠? 여기. 이 골든 크로스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왔는데 골든 크로스 여기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날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 꺾였잖아요, 바로 여기가. 이렇게 꺾였죠. 보통 이렇게 꺾이진 않고 골든 크로스 나오면 쭉 그냥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꺾였어요. 뭐예요? 이 기울긴 추세가 꺾였다는 뜻이에요. 추세가 꺾였다는 뜻이거든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요런 상황 있죠. 이런 상황. 골든 크로스 나왔고 밑에 나왔고 꺾이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어요.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쭉 진행됐을 때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다. 여기서 꺾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꺾였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게 기울기를 보셔야 됩니다. 우상향으로 됐고 비추세에서 이제 추세 구간을 진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거를 제가 5일선과 21선 이평선을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든 크로스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좀 상당히 많은 오류들을 좀 범하는데 이 값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잘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평균적인 값으로 좀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R스퀘어 값은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데에서의 신뢰도, 그 신뢰도는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은 추세가 이미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수량 늘리기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기울기, 이 기울기 값이 양을 의미하냐, 음을 의미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게 기울기가 양이냐, 음이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클릭 누르시고요. L 하면요. 밑에 슬로프라 써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기울기입니다. 요걸 놓고 더블 클릭해 가지고 20일 놓고 기준값을 0으로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은 기울기가 양인 값이에요. 여기가 기울기가 양인 값이거든요. 슬로프가 양인 값, 양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 평균값의 양인 값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활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간이 되면은 요거에 대한 또 고찰을 제가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어쨌건 조금이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참조하셔가지고 추세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SA 반도체로 한번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좀 보여드리면은, 자, 일단 기울기 값은 어떻게 됩니까? 골든 크로스 나왔죠. 여기가. 그렇죠? 나왔고 이렇게 나왔고 그 추세가 완전한 비추세에서 다시 추세로 형성이 되는 과정에
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형성이 됐을 때 지금 추세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조건은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0.6 정도가 해당이 되면은 분할 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 값이 완전 완벽한 추세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여기 0.8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추세 형성이기 때문에 이게 매도다 매수다가 아니라 떨어질 때는 반전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매도 떨어질 때는 전환 상승 전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좀 뭐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은 이거 꼭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2탄으로도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